항상 새로운 지식과 다각적인 시각을 찾는 배움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년 봄만 되면 뉴스에 어김없이 도배되는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그 시뻘건 불길이 온 산을 집어삼키는 산불 뉴스입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죠. 보통 이런 뉴스를 보시면 요새 날이 건조해서 또 불이 났구나 하고 그냥 안타까워하시면서 채널을 돌리셨을 텐데요. 네, 대부분 그러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번 심층 탐구 자료들을 보시면요. 아마 이번 주말에 등산 가실 때 겉옷주머니부터 진짜 샅샅이 뒤지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들 정말 놀랍거든요. 저희가 산림청에서 실제 마을에 방송용으로 배포하는 그 산불 예방 안내 자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쪼개져 있는 최신 산불 관련 과태료 및 벌칙 규정, 네네. 그리고 실제 산불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과 또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법원 판례랑 통계 자료를 전부 모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히 막 불 조심합시다 이런 뻔한 캠페인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아니죠. 왜 매년 똑같은 재난이 반복되는지 그 기저에 깔린 인간의 행동 심리를 해부해보고요. 국가의 과태료 시스템이 얼마나 무섭고 촘촘하게 짜여 있는지, 네. 그리고 단 한 번의 가벼운 실수가 평범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그 이면을 완벽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충격적인 지식의 점들을 연결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산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죠.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막 비벼지면서 자연적으로 불꽃이 튀는 장면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땐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가뭄이나 벼락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산림청 자료가 들이미는 팩트를 보고 저 좀 멍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실수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날씨가 건조한 건 그냥 불이 쫙 번지기 좋은 세팅을 해줄 뿐이고 정작 그 무대 위에 진짜 불씨를 툭 던지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사람의 실수라는 게 무슨 영화에 나오는 방화범들처럼 대단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고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동, 심지어는 스스로 나는 지금 농사에 도움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행하는 옳은 관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 그거요? 영농 부산물 소각이나 그 논밭두렁 태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골길 운전해서 지나가다 보면 봄철에 밭농사 준비하신다고 고추대나 깻대 같은 걸 한 구석에 모아서 막 태우시는 어르신들 모습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흔한 풍경이죠. 그분들은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벌레를 미리 없애고 또 타고 남은 재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계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그런 풍경이 꽤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그 관습의 이면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반전이요? 네,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이 죽을 거라는 믿음, 이거 완전히 비과학적인 착각이거든요. 예, 아니 해충을 잡으려고 불을 놓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요. 네,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불을 놓으면 농사에 피해를 주는 진짜 해충보다 오히려 해충을 잡아먹어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익충들이 불에 타서 훨씬 더 많이 폐사하게 됩니다. 아, 세상에. 비율로 따지면 해충 방제 효과는 거의 없고 밭 생태계만 망가뜨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뼈아픈 역설이네요. 익충이 더 많이 죽는다니.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다 태워온 격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해충 잡으려다 농사 도와주는 곤충들 다 죽이고 거기에 덤으로 거대한 산불까지 낼 뻔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맹목적인 관행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예시네요. 게다가 부주의의 함정은 농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화목 보일러에 불을 떼고 남은 재를 마당 구석에 무심코 버리거나 위험하죠. 등산객들이 산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담배를 피우고 산속에서 라면 끓여 먹겠다고 번호로 막 취사하는 행위들. 이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거대한 산불의 도화선이 됩니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들 성인인데 산에서 불을 다루는 게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력의 환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통제력의 환상이요? 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피운 이 작은 불씨 정도는 행여나 번지려고 해도 내가 발로 밟거나
가지고 있는 생수통 물을 부어서 언제든지 쉽게 끓일 수 있다. 아, 내 통제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봄철 산속의 극도로 건조한 환경, 그리고 산 능선을 타고 부는 돌풍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거죠. 불씨 하나가 튀어서 바싹 마른 낙엽에 닿고 그게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지는 데는 정말 단 몇 초, 찰나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무섭네요. 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불길은 이미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대한 재앙으로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들을수록 무섭네요.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선을 그어버린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숫자죠. 바로 100m입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구역, 즉 산과 조금이라도 인접한 모든 곳에서는 그 어떤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도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100m면 축구장 길이 정도 되는데 이 거리 안에서는 아예 불씨 자체를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100m 규칙은 그냥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권고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시스템의 영역, 바로 벌칙 규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통 법이나 과태료 규정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고 나랑은 먼 얘기 같으시죠? 네, 보통은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이번에 제가 산림보호법이랑 산림재난방지법 상의 과태료 규정을 들여다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산에 불 내면 벌금 냅니다 하고 뭉뚱그려진 게 아니에요. 아주 세밀하게 쪼개져 있죠? 네, 행위별로 그리고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얼마나 섬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등산 가실 때 무심코 주머니에 라이터나 성냥 챙겨 가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불을 피우지도 않고 그냥 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입산 통제구역이나 산림에 들어갔다 걸리면 과태료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몇만 원 선에서 경고 조치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불씨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네, 200만 원이죠. 불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도요. 게다가 허가를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그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웠다. 1차 위반 시 바로 50만 원 날아오고요. 2차는 100만 원, 3차 이상 걸리면 200만 원입니다. 흡연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깐깐합니다. 네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획 버린 분들 1차 위반 시 20만 원에서 시작해 3차 위반 시에는 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어우, 세네요. 그리고 요즘 바닷가나 산 근처 펜션 놀러 가셔서 밤하늘에 소원 적어 날리는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 날리는 행사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그거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요. 네, 근데 그 낭만적으로 보이는 행동 역시 지정된 기간에 산림 근처에서 행할 경우 앞선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철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와, 낭만 찾다가 지갑이 통째로 털리게 생겼네요.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태료가 1차, 2차, 3차로 갈수록 점점 액수가 뛰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로 걸리면 액수가 2배, 3배로 불어나는 구조더라고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촘촘한 벌칙 시스템이 진짜 노리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국가 예산을 채우거나 사람들을 윽박지르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요. 를 완전히 뜯어고치려는 국가 차원의 강력한 행동 수정 설계입니다. 행동 수정 설계요? 네, 주머니에 무심코 라이터를 넣고 가다 걸렸을 때 아유, 깜빡했어요. 실수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봐주는 게 없군요. 네, 국가가 나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당신의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국가적 재난의 씨앗입니다. 라고 아주 엄중하고 차갑게 경고하는 거죠. 정치자 여러분, 등산 배낭 쌀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됐습니다. 무심코 가져간 가스번호 하나가 200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수백만 원짜리 과태료는 진짜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만약 그 부주의가 실제 산불로 이어졌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보면 이건 정말이지 상생을 초월하던데요. 맞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병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이라면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해지는 처벌은 뼈를 깎는 외과 수술과도 같습니다. 아, 법에서는 불을 낸 행위를 크게 두 가지, 실화와 방화로 나눕니다. 네네. 방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고의로 앙심을 품거나 홧김에 불을 지른 중범죄고요. 실화는 말 그대로 과실, 즉 실수로 타인이나 자신의 산에 불을 낸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산불의 원인이 사람의 실수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수로, 그러니까 나쁜 의도 없이 그냥 무심코 내 산이나 남의 산을 태웠다고 해도 이건 엄연한 범죄더라고요. 네, 범죄가 맞습니다. 실화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수치고는 형량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만약에 고의로 지른 방화라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성이 입증된 방화범이라면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거의 살인죄에 버금가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년이요? 와. 하지만 제가 이 법률 자료들을 샅샅이 분석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고 또 청취자 여러분께 이 시간 가장 강조해서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사상 배상 책임입니다. 아, 그 부분 저도 판례 읽다가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건 결국 국가를 상대로 죗값을 치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대 끝이 아니에요. 부르는 사람은 자기가 태워먹은 살림, 법적 용어로는 임목피해라고 하는데요. 네, 임목폐. 이 임목피해에 대해서 산 주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합니다. 잠깐만요. 임목피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산 주인이 20년, 30년간 정성 들여 키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가치를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영수증 청구하듯 물어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토양 복구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세상에. 바로 이 민사상 배상 책임 때문에 평범하게 살던 한 개인의 삶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실제 사건 판례를 하나 보면 이 배상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2016년에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일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 자료 보니까 60대 어르신 사건이더라고요. 당시 68세였던 어르신인데 시골에서 늘 하시던 대로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셨어요. 네, 흔한 일이죠. 근데 하필 그때 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근처 산으로 확 튀어버린 거죠. 무슨 앙심이 있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평생 해오던 일상적인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시골 가면 아주 흔하게 보는 그 풍경 맞습니다. 근데 그 작은 불씨 하나로 살림이 얼마나 타버렸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53.8헥타르 같았습니다. 53.8헥타르예요. 단위가 크니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축구장 75개를 쫙 붙여놓은 넓이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평범한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태우던 쓰레기 불씨 하나가 축구장 75개 면적의 숲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실수였고 고의가 없었으니 법원에서 참작을 좀 해줬을까요? 아니요, 법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악의가 없는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감옥에 가신 거죠. 근데 진짜 비극은 형사처벌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임목 피해에 대한 민자배상금이 청구되었죠. 축구장 75개 면적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과 산림 복구 비용으로 청구된 금액이 무려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와, 8천만 원이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퇴하시고 조용히 시골에 사시는 60대 어르신이 늘 하던 대로 쓰레기 한번 태웠다가 감옥에 가고 하루아침에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단 한 번의 사소한 부주의, 그 안일한 습관 하나가 남은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죠. 너무나도 무겁고 참담한 대가 아닙니까? 고의가 없는 실화가 이 정도인데 방화는 뭐 말할 것도 없죠. 2022년 강릉 산불 사건의 경우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막대한 살림을 잿더미로 만든 방화범에게 2심에서 무려 1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2년이요? 근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에이, CCTV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내가 담배 꽁초 버린 걸 누가 알겠어? 불나면 그냥 도망가면 그만이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꼭 계시죠. 근데 통계를 보니까 가해자 검거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이 39.5%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은 무조건 잡힌다는 뜻입니다. 와, 산림청도 가해자를 잡아내는데 정말 진심이거든요. 산림 주변에서 불법으로 불을 피우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 가해자 신고 포상금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눈이 없는 것 같지만 실은 거대한 감시망이 촘촘히 쳐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등산로 입구에 수많은 자동차 블랙박스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눈, 산림청의 드론 감시, 그리고 300만 원의 포상금 제도까지. 당신이 버리고 간 그 작은 불씨 하나는 끝까지 당신을 추적해 올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인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가의 과학수사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망이 결합되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숨을 수 있는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샅샅이 파헤친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봄철 산불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네, 인재 맞습니다. 해충 방제 효과도 전혀 없는 잘못된 농경 관습이나 설마 이 불씨 하나로 불이 나겠어? 하는 가벼운 부주의가 모여서 거대한 국가적 재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부주의에 대해 국가가 청구하는 영수증은 최대 수백만 원의 과태료, 나아가 징역형과 수천만 원의 배상금이라는 파멸적인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참고를 통해 얻은 지식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실천이 중요하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등산을 가시거나 시골길을 운전하다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작은 불씨나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셔야 합니다. 지체 없이 119 소방서나 112 혹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고해 주십시오. 맞아요. 그 전화 한 통이 제2의 충주 어르신 사례, 제2의 강릉 산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뉴스를 소비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배움이란 그 지식을 현실 세계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 적용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